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아의 추출액의 항산화성과 항균, 방충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접촉본 팀입니다. 탐구 동기 및 목적입니다. 서양화분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건강과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화분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향이 강한 식물들도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집 주변에는 방아잎을 많이 키웠습니다. 음식을 해먹거나 배앓이 또는 목이 아프면 방아잎을 먹거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우리나라 화분은 야생초나 들풀 정도로 취급되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초 중에 가장 향이 두드러지는 방아잎을 이용하여 그것의 항균, 항산화, 방충작용을 탐구하여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가치를 높이는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목적입니다. 저희 탐구 목적은 방아잎 추출액의 항균, 항산화, 방충작용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항균작용은 세균 등의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항산화는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는 역할을 합니다. 방충작용은 해충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일을 말합니다. 저희는 항균이나 항산화, 방충의 방아잎을 사용하여 그러한 역할이 가능한지를 이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허브는 향기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방아잎에는 에스테라볼, 안데톨, 유제놀이, 항균, 항산화, 방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서양 허브의 경우는 선행 조사 결과 살균작용, 소독작용, 방충작용, 산화 방지작용까지 있어 식품 보존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탐구 과정 및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방아잎 추출액의 항균 작용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세균에 대해서 일정한 양의 방아잎 추출액을 넣고 관찰한 결과 피부세균, 구강세균, 딸기 곰팡이 순으로 억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세균들 가지고 그람 염색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람 염색을 실시한 결과 구강세균과 방아잎 추출물을 더한 것, 피부세균과 방아잎 추출물을 더한 것에서는 양성, 음성 그람균이 모두 발생했고 딸기 곰팡이와 딸기 곰팡이균 플러스 방아잎 추출물에서는 음성 그람균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양성 그람균이라는 것은 그람 염색을 실시했을 때 보라색을 띠는 것으로서 세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성 그람균은 분홍색을 띠는 것으로서 세균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방아잎 추출액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DPPH 시료는 항산화성 물질을 측정하는 시료로서 항산화 물질이 섞일수록 처음에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색의 변화를 흑광도로 측정하여 항산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료를 이용한 결과 방아잎을 넣은 것이 흑광도가 더 낮았으므로 항산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전자소거능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치화시켜본 결과 약 80%가 넘는 결과로 항산화성이 높은 50%인 콩을 감안하면 비교했을 때 방아잎의 항산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아잎 추출액의 방충에 대한 탐구입니다. 저희는 총 25마리의 개미를 잎사귀와 함께 상자 안에 넣고 그 안에 잎사귀 수를 증가시켜 개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잎사귀 수가 증가할수록 잎사귀가 없는 아크릴 상자통으로 이동하는 개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방아잎에 방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탐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방아잎 추출물의 항균성은 딸기 곰팡이균, 피부세균, 구강세균 순으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방아잎의 항산화력을 흑광도를 통해 측정해본 결과 전자소고능이 약 80%를 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아잎의 방충력은 방아잎 개수가 높을수록 방충 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탐구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위 연구를 통해 방아잎의 항균, 항산화, 방충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아잎 추출물을 이용하여 천연 방충제, 천연 살충제 또는 음식 용기에 방아잎 추출물을 첨가하여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방아잎은 키우기 쉽고 잘 자라며 병충해에 강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아잎을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다른 유해 세균 발생 억제를 좀 더 깊이 탐구하면 부작용이 없는 저렴하고 유용한 신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네, 시간 받았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방한국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그 언제부터? 저 어릴 때 강남집에서 자랐는데 그때 장어국을 먹을 때 방아잎을 넣어먹기도 하고 또 집에 가끔 할머니 집에 찾아오고 방아잎 먹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학생이 제일 처음으로 이 실험을 제안한 거 네. 맞습니까? 기존에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들이 본문이 전혀 없었어요. 그 앞서 나온 결과 중에서는 그 토종허브는 없었지만 서양허브나 그 외국 허브나 아니면 그냥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식물들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방아잎 연구는 저희가 제출하셨습니다. 그람 세균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양성 그람균이 뜻하는 게 세균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해한 세균이 많이 염색되다는 효과성을 이야기했을 때 더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가 어떤 면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요소 때문에 이 세균에 대해서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앞서 여기 아래 수치를 보시면 이게 처음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부르는 걸 아실 수 있고 또 여기 딸기 곰팡이에서는 그 이제 딸기 곰팡이 자체는 거의 없어졌고 그 내주나 그런 유익한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하얀 곰팡이가 오히려 나타났음을 보아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상으로도 그 방아잎을 추출한 게그 세균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딸기 곰팡이에서는 딸기 곰팡이균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반대로 그 유익한 곰팡이 하얀 곰팡이가 오히려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저희는 이게 그 유해화 세균들에 대한 평균 작용이 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래 양 숫자가 조정이 되는 거죠. 피부 생명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네? 어디다 쓸까요? 이제 맨 마지막에 한국 여론에 설명했는데 이게 그 중국에서는 방아잎 자체를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피부균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도 같은 방아잎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좀균이나 아니면 다양한 건강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